교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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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약간 안 맞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우아 이상어 이렇게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채널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이런저런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비슷한 사연 두 가지를 묶어서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연은 이제 아는 친구분이 한 1년 전쯤에 해외로 이민을 가셨대요. 근데 그곳에서 나름 잘 적응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문득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찾아오나 봐요. 그래서 잘 지내가다가도 이렇게 가끔씩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랑가락 내린다라는 사연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 사연은 이제 아이를 둔 부모님인데 아이가 좀 아프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장기적인 치료와 입원을 필요로 하는데 부모님이 아무래도 자기가 든든하게 좀 이렇게 잘 서 있어야 아이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참 그 마음이 어렵다라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 힘들었다, 또 긍정적이었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 네. 아무래도 몇 가지 이유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때로 좋았다가 때로 슬펐다가 이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특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주 경험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기질적인 요인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우울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때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갑자기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정 인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분비계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흔히 내분비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거나 과수 분비가 되어질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받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분비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사실 이 내분비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며 점차 우리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어떤 기능적인 저하,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어서 이걸 흔히 갱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업앤다운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신체적인 부분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약물에 대한 부작용, 2차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우울감을 경험할 때가 많지요. 또 때로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게 다 터져버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건 탈진해 있거나 살아가며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접하게 될 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감정적인, 정서적인 기복을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케이스는 조금 다른 사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는 외국 생활하시면서 갖게 되는 어떤 정서적인 굴곡일 수도 있는데 주로 노화라든지 신체적인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까라는 기약이 없다 싶다면 우리는 깊은 우울에 빠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결국 마음의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슷한 측면의 솔루션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교수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힘듦, 때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곁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런 이들과 어떻게 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네.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건 가장 좋은 보약을 먹는 것, 그렇게 섭취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왜 지난 회에서 산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같이 걷자. 그래서 함께 나가서 한번 같이 길거리를 걸어본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를 걸으며 내 몸을 한번 신선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해요. 이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세로토닌 하라 이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걸 다르게는 산책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몸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좀 즐거워지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어떤 감각을 다시금 조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산책하게 되면 아무래도 햇빛도 많이 쬐게 되죠. 낮에 햇빛을 쬐다라는 게 햇빛이 사라진 밤에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깜깜해진 밤에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금세 하품도 나고 깊은 잠에 들 수도 있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사람이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기분이 아주 좋아요. 상쾌하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면 또 그 기분으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안정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 친구에게 너 나와라 우리 같이 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걸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친구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게 무슨 대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감각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또 그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 이것을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했다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 살아도 돼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거다. 생명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새로 생성되고 하지요. 거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 예전엔 그걸 생장 호르몬이라 그랬어요. 그 성장 호르몬이 참 중요한데 이게 잘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잘 성장하고 또 죽었던 세포도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구나. 아니 내가 살아도 되는 존재로구나. 이런 느낌마저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어렵고 힘든 친구에게 같이 걷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픔을 너 나한테 얘기해. 다 쏟아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무척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거든요. 그때 좋은 친구가 누구일까? 그건 아무래도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서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무슨 얘기하나 이러고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리액션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전도사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와! 그런 리액션을 잘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지죠.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 승, 전, 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안전한 공간을, 참아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참아주는 공간, 안전한 공간을 다르게는 품어주는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품어준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친구는 홀로 버려졌다, 홀로 쓸쓸하다, 외롭다라고 느낄 텐데 적어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 상황에는 아, 따뜻하다, 좋아, 참 행복해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